거울에 존재를 묻다가 아예 눌러앉은 먼지를 옆으로 살짝 밀치고 들어선 나의 민낯이 내 이름만큼이나 어색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만들어낸 허상과 눈앞 거울에 나타난 모습 사이의 거리는 거슬러 올라가 닿은 강물의 시작점과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현재의 지점만큼이나 그 간극이 멀고 눈치도 없고 철도 없는 영혼이 쉴 새 없이 끌고 다니며 만들어낸 흔적은 고스란히 여기저기 주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의 흔적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 아침 나에게도 이런 솔직한 모습이 찾아와 한참 동안 무거운 생각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번엔 카를 구스타프 융의 기억, 꿈, 사상을 소개했었지요. 융의 제자이자 여비서인 아니엘라 야페가 1957년부터 5년 동안 융과 나눈 대담을 적고 86세 사후 1962년 출간된 융의 자서전으로 어린 시절, 학생 시절, 프로이트, 니체 등의 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아프리카, 인도 등 여행을 통한 경험, 느낌 등 그의 일생을 알 수 있게 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팀 보울러의 리버보이를 다락방 독서 모임에서 토론했던 논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팀 보울러는 1953년 영국 출생으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소년 문학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섀도우, 스타스커, 스톰캐쳐, 프로즌 파이어 등이 있고요. 그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선에 있는 10대들의 약하면서도 강하고 상처받기 쉬우면서도 치유하기 쉬운 영혼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리버보이는 1997년 해리포터를 제치고 카네기 메달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책은 판타지적 요소를 사용하고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삶과 죽음,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상상을 두려움, 슬픔보다는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말하며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그래도 인생은 쉼없이 흘러간다. 그 순간순간을 견디면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다. 또 밑바닥까지 슬퍼하고 또 다시 웃는 법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와 15세 손녀의 특별한 이별 여행, 그곳에서 마주친 신비한 소년, 가장 슬픈 날, 가장 행복한 만남을 이룬 세 사람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책 뒷표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저의 몸이 좀 불편하신 아버지, 또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 저의 어린 시절 등을 생각하며 읽는 내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다락방 독서 토론을 중심으로 리버보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 7개의 논제였는데요. 맨 첫 번째는 회원님께 이 책을 읽은 소감을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책이 240페이지밖에 안 되어서 빨리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어떤 분은 청소년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전 세대가 다 읽어야 한다. 또 다른 분, 15세인 제스가 성숙하고 아주 속이 깊은 아이이다.
또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가족간의 대화 분위기를 본받을 만하다. 여러 가지 소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제요. 이 책 저자 팀 보울러는 청소년 문학 작가입니다. 10대들에게 또 내면에 어린아이를 숨겨둔 어른들에게 글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추천할 만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 논제에 대한 대답은 요즘 게임과 학교 생활 또 자극적인 놀거리에만 관심 있는 10대들에게 인생 전반을 생각할 수 있고 나만이 아닌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준다. 그런 면에서 추천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제요. 82페이지.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진짜 존재하는 건 현재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텔레비전 속의 자연인과의 삶, 자연인의 삶, 또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는 현재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또 미래형인가요? 네, 이런 논제였습니다. 자연인은 현재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미래의 꿈, 과거의 어떤 일에 집착하지 않고요. 현재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사는 생활, 네, 현재를 즐기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과거형의 삶이란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집착하고 주로 후회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은 삶이고요. 미래형은 이상, 목표만 중시하고 현재는 무조건 그 목표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즐길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을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형은 즐기는 삶일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은 현재형이다. 또 과거의 어떤 일을 자꾸 생각하는 과거형이다. 미래형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인가요? 네 번째 논제입니다. 108페이지. 딸이 엄마와 대화 중에 시간의 미로에 갇힌 느낌. 조용한 숲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시간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30%는 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시간을 붙잡는 좋은 방법 있으면 공유해 봅시다. 이런 논제였어요. 네, 시간을 쪼개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흐름으로 본다면 또 즐거운 해야 할 계획이 많으면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즐거운 해야 할 계획이 많다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요. 힘든 일을 할 때는 정말 늦게 간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60세 이후는 살 날이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시간이 60km로 70km로 이런 식으로 나이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처음 얘기했던 시간은 쪼개기보다는 한 통으로 보고요. 그냥 흐름으로만 보는, 그렇게 되면 시간은 빨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냥 강물처럼 쭉 흐른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생활이 꼭 지금 내가 이거 녹음하는 이 시점이 현재다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한 흐름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급한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붙잡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5번째 논제요. 148페이지. 할아버지는 좀 쉬면 기력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틀린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도 좋다.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고 말합니다.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병동에 들어가 좌절 분개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나는 마지막까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있을까요? 나의 마지막 그림에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은가요? 이런 논제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사는 회원은 제목을 인생은 즐기는 것 이렇게 붙인다고 해요. 또 농장 주인인 회원은요. 즐겁게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목은 즐거운 인생. 또 다른 분은 열심히 배우고 목표를 세우고 10년 동안 배웠는데 이제 내 꿈을 실천할까 했더니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네, 이런 회원님도 있어서 아쉬운 인생. 또 한 분은 과거에 집착했고 과거의 일들이 후회스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겠다고 말하면서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제목을 붙인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제목을 붙일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6번째 논제 152페이지. 이 책에 요정처럼 등장하는 리버보이는 누구일까요? 할아버지의 삶과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세요. 이 요정처럼 강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그리워하면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강 끝까지 이 리버보이가 수영을 해서 가면서 이 제스라는 소녀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도 하고 있죠. 이 리버보이는 누구일까? 이 책의 7페이지에 리버보이는 항상 자신의 일부, 그녀의 삶 자체이다라고 써 있어요. 판타지처럼 나오는데 이 요정은 그 책 내용상으로는 할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제스의 삶이고 또 우리 모두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7번 보면요. 192페이지 강의 시작점에서 리버보이는 말합니다. 강은 여기에서 태어나 주어진 만큼 빠르게 구불구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흐르다가 결국 아름다운 바다에 이른다. 바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를 한다. 끝은 시작이다. 죽어가는 과정은 아름답지 않지만 결말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강의 시작점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은 강의 끝도 되지만 다시 바다로 모여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재탄생하는 죽음,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픈 거니까요.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도 아름답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죽기 직전까지는 건강해야 할 텐데요. 운동, 먹는 것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논제를 다 소개해 보았습니다. 토론 내용 어떠셨나요? 할아버지의 한 생애, 15세 때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가슴에 묻었던 슬픔을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떠났던 그 숲으로 다시 돌아가 이 세상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한 책. 손녀인 제스는 할아버지와 닮은 점이 참 많았어요. 수영도 잘했고요. 집안에 다른 형제가 없는 외딸. 할아버지는 외아들. 이런 점이 같았지요. 또 그래서 둘은 외로웠습니다. 리버보이는 할아버지이면서도 제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의 제목이 리버보이였는데요. 손녀가 힘없는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간신히 완성해낸 그림 속에 그 리버보이를 그려넣어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하루 종일 강을 수영하여서 드디어 강 끝에 도착하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강을 헤엄치는 동안 떠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리버보이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강 끝에서 리버보이는 사라졌고 할아버지의 여정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화두, 삶과 죽음. 이것을 독서 토론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벌써 5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엊그제 믿기지 않는 2024라는 숫자가 덤벼들더니 어느새 안방까지 들어온 느낌. 아직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숫자를 세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쭉 흘러가는 거지요.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쭉 현재만 있습니다. 항상 현재를 충실히 즐겁게 살다 보면 나의 강의 끝, 바다 시작이 있겠지요. 만족할 만한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워지는 날씨를 즐길 준비하세요. 행복하세요.